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1% 상승했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비트코인 1%, 이더리움 2.4%가 상승을 했죠. 왜 굉장하냐? 주말 동안의 마켓 와치, 나스닥 3%가 하락했습니다. S&P 500 2.37%, 다우 1.34%, 기술주 위주로 3%나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인게코 마켓캡 1%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는 조지타운 회의에서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더 많은 규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머니마켓 펀드와 많은 유사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규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현재 CFTC는 비증권 토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권한은 없습니다. SEC 의장은 의회에서 CFTC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고 게리 겐슬러는 지난달 국회에서 만 개의 암호화폐 토큰 중에 상당 부분이 증권이며 증권법 거래에 적용되어야 하며 암호화폐 회사가 SEC에 토큰을 등록하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CFTC 의장 로스틴 베남은 상원위원회에서 디지털 공간에 대한 CFTC의 감독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하는 논리적 확장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트윗을 통해서 소송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을 이야기합니다. 리플랩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SEC가 증거를 공개하도록 명령한 판사의 결정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호건은 9월 29일 미국 지방 법원 판사인 토레스가 전 SEC 재무부서 이사인 윌리안 힘먼이 보낸 이메일을 뒤집는 것에 대한 SEC의 반대를 기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레스 판사는 SEC가 증거를 제출해야 할 때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간을 얘기를 안 한 거죠. 이 경우 SEC가 2개월 이상 준수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2개월을 벌었는데 시한은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이 됩니다. 법원이 이렇게 관대한 이유는 서류를 한번 넘겨주면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기한은 기본적으로 60일이며 재검토를 위해 움직인다면 아마도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이 10월 중순이니까 12월 중순까지 재검토가 가능하다. 올해 안에 판결이 힘들 수도 있다. 지금까지를 보면은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지나 않나 이렇게 보는데 문제의 증거는 힘맨이 작성한 내부 이메일이 포함되며 2018년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 라고 말한 연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면 끝이다. 호건은 SEC가 힘맨 문서에 대한 판소에 항소할 경우 긴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가 있으며 SEC가 항소해서 승소할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SEC가 판결에 항소한다면 몇 달이 걸릴 것이지만 호건은 개인적으로 SEC가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건에 불리한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SEC가 항소를 하더라도 리플이 보안법 섹션 5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니면 SEC로부터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공정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단은 리플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호건은 힘맨 문서는 공정통지 방어 FND (Fair Notice Defense) 문제에만 관련이 있다고 말하면서 호건 자신은 리플이 발견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통지 방어 문제에 대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섹션 5 위반 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11월 15일까지 완전히 브리핑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결정할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힘맨 이메일 문제가 어떤 일이 발생하던 이 문제는 판결로 넘어가고 리플 섹션 5 위반에서 이긴다면은 공정통지 방어는 의미가 없고 만약에 리플이 섹션 5에 패하더라도 공정통지 방어에 대한 약식 판결을 위해 이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리플이 유리하지만 SEC가 시간을 끌려면 조금 더 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리얼비전의 새로운 인터뷰에서 비트맥스 설립자 아서 헤이어는 다음 주기에서 알트코인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존하기에 충분한 채택과 신뢰성 있어 보이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장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소 CEO 설립자도 이렇게
어떤 게 살아남을지 모르기 때문에 샅샅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코인을 찾기 위해서 상위 20개 시가총액 자산을 일단 보고 있는데 95%가 하락하였다면 다음 사이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앞으로 2년은 버틸 수 있을까가 주요 관심사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0으로 갈 수 있고 가장 좋은 경우 10배, 20배로 보고 있습니다. 100에서 1로 떨어지고 1에서 다시 10으로 간다면 10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마이너스 10배라고 말하지 않고 하락된 저점에서부터 상승까지 10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반등 시 다음 주기가 시작될 때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이 수익이 작동하는 방식의 경로 속성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중 대부분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하락해서 0으로 되고 그 나머지 살아남는 것들은 10배가 간다고 합니다. 하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능한 한 낮게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헤이스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즉 바닥인 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장이 바닥에 가깝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격이 저점에서 얼마나 머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닥을 헤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비트코인이 17,000불, 18,000불에서 머물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17,000이 깨진다면 그보다 훨씬 더 낮을 거라고 보지만 저 자신은 다른 사람들한테 아마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실물을 팔고 있는지 모든 자산군과 마찬가지로 고전적인 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모든 자산이 하락하고 있죠. 1998년에 아시아 IMF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1994년 멕시코, 아르헨티나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고 비슷한 행동을 보이면서 모두가 파산했고 강제 매도를 당했다면서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크고 가장 존경받는 헤지 펀드들도 모두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잠시 동안 여기에서 있지만 오래 머무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 올라간다는 의미 또한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바닥은 맞지만 더 낮은 바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얼마나 오래 있을지는 모르지만 큰 하락은 없을 것이고 상승도 당분간 없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라울팔과 아서헤이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